나의 세상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다정한 눈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직업을 가진 여자, 바로 전업주부 이지혜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가족들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두 아이들이 나에게 달려와 안겼다. 나는 아이들을 힘껏 껴안으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아들, 딸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이야. 나는 요리에 제법 소질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유일한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복잡한 양념의 비율을 맞추고 재료의 신선함을 살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의 작은 부엌은 나만의 왕국이자 창의적인 실험실이었다. 저녁이 되고 회사원인 남편 준영 씨가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나 왔어.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는 언제나처럼 나의 임에 입을 맞추고 아이들을 번쩍 안아 들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다. 평범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나의 일상. 나는 이 평온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도 남들은 모르는 아주 작은 비밀과 아쉬움이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었다. 나의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그 꿈은 가난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해야만 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시고 집안이 어려워지자 장녀였던 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만 했다. 나는 나의 꿈을 접어 동생들의 학비를 댔고 그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한 뒤에야 비로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다.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컴퓨터 화면 속에 복잡한 코드들을 볼때션이 떼면 나의 잃어버린 꿈이 생각나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옆집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께서 아주 난처한 얼굴로 서 계셨다. 아이, 사람, 아니, 막서방 부인, 나 좀 도와주시오. 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내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미국에 있는 손주 녀석이랑 화상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멈추더니 이상한 경고창이 뜨면서 돈을 내라고 하네. 내 사진들이 전부 그 안에 있는데 이거 큰일 났어.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해골 모양의 그림과 함께 당신의 모든 파일은 암호화되었다. 24시간 안에 비트코인을 입금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를 영원히 삭제하겠다는 흉흉한 랜섬웨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평생의 추억이 다 저 안에 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셨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그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잊고 있던 나의 옛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키보드에 단축키 몇 개를 눌러 숨겨진 명령 프롬프트 창을 띄웠다. 그리고는 아주 익숙하게 복잡한 코드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나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이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날아다녔다. 아가, 지금 뭐 하는 개야? 할아버지께서 신기한 듯 물으셨다. 네, 그냥 컴퓨터랑 잠시 대화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 컴퓨터를 아프게 하는 나쁜 바이러스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나는 몇 분 만에 랜섬웨어의 암호화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찾아냈고 그것을 우회하여 시스템 깊숙이 침투했다. 그리고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고 암호화된 모든 파일들을 복구해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엔터키를 누르자 컴퓨터 화면이 다시 원래의 바탕화면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의 소중한 손주 사진들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한 개야. 할아버지께서는 내 손을 잡고 기뻐하셨다. 에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뒤져서 배운 몇 가지 기술이에요. 나는 나의 능력을 겸손하게 숨겼다. 그날 밤 모든 가족들이 잠든 깊은 시간 나는 조용히 나의 서재로 향했다. 나의 서재 한쪽에는 남편이 게임용이라고 알고 있는 아주 고사양의 커스텀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나의 유일한 비밀 공간이자 또 다른 내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셋을 꼈다. 그리고는 아주 길고 복잡한 암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바뀌고 검은색 바탕에 초록색 글씨가 떠오르는 비밀 채팅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하나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헬리오사데스 거기 있나?
해리옷, 그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였다. 그리고 하댓, 그것은 바로 이 어두운 사이버 세계에서 나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전업주부 이지혜가 아닌 전설적인 해커 하데스.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하댓, 그래. 여기 있다. 무슨 일이지? 해리옷, 홍콩의 한 금융 기업이 새로운 변종 히드라웜에 공격당했다.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됐어. 데이터를 복구하고 웜을 무력화시키는 자에게 7자리 숫자의 현상금을 걸었다. 도전해볼 텐가? 나는 피식 웃었다. 하댓, 시시하군. 패킷 캡처 파일이나 보내. 내일 아침 아이들 도시락 싼 뒤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지. 나는 그가 보내온 파일들을 다운로드했다. 그리고는 나의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의 눈 앞 모니터 위로 수만 줄의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 코드들을 해독하고 분석하며 아주 오랜만에 희열을 느꼈다. 낮에는 가족들을 위해 사랑을 요리하는 평범한 주부, 밤에는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전설의 해커. 이것이 바로 나의 이중생활이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 아슬아슬한 평온이 곧 깨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평온했던 이중생활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나의 동서 차유리 박사님 때문이었다. 나의 시동생 서준이는 착하고 좋은 아이였지만 형인 내 남편과는 달리 조금은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다. 그는 몇 년 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지금의 아내 유리와 결혼했다. 나의 동서 유리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다. 명문대 박사 출신에 현재는 대한민국 굴지의 IT 기업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일하는 아주 유능한 여자였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런 그녀에게 고졸 출신의 전업주부인 나는 아주 하찮고 무시해도 좋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는 나를 향한 아주 교묘하고 날카로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와 대화할 때면 언제나 형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라는 말을 서두에 붙였고 내가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면 요즘 교육은 형님 때와는 달라서요라며 나의 말을 가볍게 묵살하곤 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의 남편 준영 씨와 시동생 서준이 그
착한 형제의 우애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이는 날이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정성을 다해 최고의 음식들을 준비했다. 저녁 식사 시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동서 유리가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희 팀에서 지금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맡고 있어요. 그녀가 아주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보호할 새로운 차세대 방화벽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죠. 제가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예요. 그녀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온갖 전문 용어들을 섞어가며 자신의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지를 한참 동안 설명했다. 암호화, 알고리즘, 제로데이, 공격, 딥, 러닝, 기반, 방어, 시스템 모두가 그녀의 그 현란한 말솜씨에 감탄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그녀의 설명에서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을 하나 발견했다. 그녀가 말하는 방어 시스템은 이미 알려진 공격 패턴을 막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제로데이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나는 순수한 궁금증에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동서, 그럼 그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방어 로직은 어떻게 구현했어요?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탐지 방식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텐데요. 나의 그 한마디에 식탁의 모든 대화가 멎었다.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나의 그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이내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나를 향한 공격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녀는 나를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고는 나의 모든 인내심을 끊어버린 그 잔인한 문장을 내뱉었다. 형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건 대학물이라도 먹어본 사람들이나 이해하는 거지. 형님은 고졸에 불과하니까요. 고졸에 몰과하니까 그녀의 그 말이 나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식탁 위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남편과 시동생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왜 고졸에 불과하게 되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나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는데,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갑자기 입맛이 없네요. 당신들끼리 식사 마저 하세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나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남편이 나를 따라와 문을 두드렸다. 여보, 미안해. 재수 씨가 실수를 했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제발 화 풀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나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헬리오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더 재미있는 사냥감이 나타났다. 나는 동서 유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그 차세대 방어 시스템의 내부 설계도를 헬리오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 정도의 정보는 헬리오스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잠시 뒤 나의 모니터 위에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이 수백억을 들여 개발하고 있다는 그 철통 같은 방어 시스템의 모든 것이 펼쳐졌다. 나는 그것을 보며 피식 웃었다. 아마큐에어 가든이라고. 그들의 시스템은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허점투성이었다. 나는 단 10분 만에 그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 3가지를 찾아냈다. 나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장난기가 발동했다. 나는 그날 밤 나의 닫혔던 세상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며칠 뒤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다. 국제 해커 조직 케르베로스가 국내 금융 시스템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뚫고 들어온 경로가 바로 동서 유리의 회사가 자랑하던 그 차세대 방어 시스템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유리의 입지는 한순간에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했다. 바로 그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자신을 애국적인 해커라고 밝힌 익명의
해커 하데스가 혜성처럼 등장하여 단 몇 시간 만에 케르베로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시스템을 복구해낸 것이다. 세상은 하데스의 등장에 열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경악하고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나의 동서 차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 내부 네트워크 로그 기록을 통해 하데스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적인 능력을 가졌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는 질투와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하데스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쫓고 있는 그 전설의 해커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고졸 출신의 형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짜릿한 복수극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내가 동서 유리에게 그 모욕을 당한 후 며칠이 지났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남편과 시동생은 내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나는 그들을 애써 외면하며 평소처럼 주부의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었다. 사상 최악의 사이버 테러 국제 해커 조직 케르베로스 국내 금융망 공격.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온통 그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케르베로스는 아주 악명 높은 랜섬웨어 조직이었다. 그들은 며칠 만에 국내 주요 은행과 기업들의 서버를 마비시켰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바로 나의 동서 차유리가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차세대 방어 시스템이 바로 케르베로스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되어 아주 허무하게 뚫려버린 것이었다. 국가안보실과 사이버 사령부까지 나섰지만 그들의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주말이 되어 온 가족이 다시 시댁에 모였다. 동서 유리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이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녀의 그 높던 콧대는 완전히 꺾여 있었다. 대체 누구야? 이 하데스라는 놈은. 그녀는 식사 내내 그 이름만을 중얼거렸다. 하데스. 그것은 바로 케르베로스의 공격을 단 하룻밤 만에 막아내고 시스템을 복구한 의문의 애국 해커 하데스를 칭하는 말이었다. 그는 혜성처럼 나타나 국가, 기관도 처음부터 하는 일을 해내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세상은 그를 어둠 속의 영웅이라 부르며 열광했다.
나는 그 모든 소란을 묵묵히 지켜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전설의 해커 하데스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고졸 출신의 형님이라는 사실을, 사실 이 모든 것은 내가 꾸민 일이었다. 나는 동서에게 모욕을 당한 그날 밤 헬리오스에게 연락하여 케르베로스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다음 공격 목표가 동서의 회사라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케르베로스가 동서의 허술한 시스템을 뚫고 들어오도록 일부러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나타나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시스템을 복구해낸 것이다. 이것은 동서를 향한 나의 짜릿한 복수극이자 나 자신을 향한 증명이었다. 내가 반드시 이 하데스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어. 유리가 분노와 질투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분명 우리 회사의 기술을 노린 경쟁사의 스파이 짓일 거야. 내가 우리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의 꼬리를 반드시 밟고야 말겠어.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지금 쫓고 있는 그 사냥감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와 동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낮에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밤에는 하데스가 되어 그녀의 모든 추적을 감시하고 교란했다. 그녀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 그들은 하데스가 남긴 아주 미세한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남겨놓은 첫 번째 흔적을 따라 에스토니아의 서버에 도달했다. 헤리옷 하데스, 그들이 에스토니아까지 쫓아왔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야. 하데님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그 흔적을 파나마의 유령 회사 서버로 옮겨놓았고 지금쯤 그들은 대서양 한가운데를 헤매고 있을 거다. 나는 그들이 나의 꼬리를 잡는 것을 비웃으며 나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그것은 마치 고양이와 쥐의 숨바꼭질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그 지독한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녀를 막기 위해 한 가지 더 깊은 함정을 파기로 했다. 하뎃 헤리오스, 부탁이 있다. 내 동서 차유리 박사의 개인 네트워크를 한번 훑어봐 줘. 왠지 그녀 자신도
그리 깨끗할 것 같지는 않아서 말이야. 나는 그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으로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며칠 뒤 헬리우스에게서 연락이 왔다. 해리옷 빙고. 네, 예상이 맞았어. 하댓. 네, 동서. 아주 재밌는 여자더군. 그녀는 지난 1년간 회사의 기밀, 연구, 자료들을 외국의 경쟁 업체에 몰래 팔아넘기고 있었어. 그 증거, 파일들을 내가 모두 확보했다. 역시 나는 그녀가 그저 오만한 엘리트가 아니라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혀를 찼다. 바로 그때 동서 유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님, 저희가 드디어 단서를 잡았어요. 하데스의 최초 침입 경로가 바로 형님이 사시는 이 동네의 공공 와이파이 신호였다는 걸 알아냈다고요. 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파놓은 함정에 너무 깊이 빠져 나의 가장 가까운 곳의 흔적을 지우는 것을 깜빡한 것이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저희 보안팀이 내일 그 동네 전체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혹시 모르니 형님, 덱 컴퓨터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녀는 마침내 나의 턱 밑까지 쫓아온 것이다. 그녀는 아직 나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일 우리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의 이 엄청난 사양의 컴퓨터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룻밤 뿐이었다. 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정체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녀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릴 것인가? 나는 웃었다. 나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동서 유리의 그 전화는 내게 내리는 최후 통첩이자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이제 수사망을 우리 동네까지 좁혀왔다. 그리고 내일 우리 집을 직접 수색하겠다는 것이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룻밤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정체를 밝힐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마지막 방역을 준비할 것인가? 나는 나의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친구 헬리오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뒤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의 메시지에서는 당혹감이 느껴졌다. 제기랄 하대했다. 그건 실수인데 네가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다니. 내가 잠시 방심했다. 가족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야. 단순히 흔적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 여자는 아주 집요하거든. 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 나는 헬리오스와 함께 밤을 새워 마지막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흔적을 지우고 숨는 방어적인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사냥하러 온 사냥꾼을 역으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대담하고 위험한 공격 작전이었다. 나는 먼저 나의 모든 해킹 기록과 증거들을 외장 하드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는 헬리오스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 내의 모든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리고 나는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컴퓨터 안에 아주 그럴듯한 가짜 증거들을 심어놓았다. 마치 내가 하데스가 아니라 하데스에게 해킹을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증거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헬리오스가 보내온 가장 중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바로 동서 유리가 외국의 경쟁 업체와 거래한 모든 내역이 담긴 산업, 스파이, 행위, 증거 파일이었다. 나는 그 파일을 아주 특별한 곳에 숨겨두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날 오후 형님 저 왔어요. 동서 유리가 남편인 시동생 서준이와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형님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어머, 동서, 어서 와. 서준이도. 나는 그들을 위해 정성껏 다과상을 차려주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들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 흉보기. 그 평온한 대화 속에서 나와 유리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형님, 유리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보안팀에서 이 근처 와이파이 신호를 점검하러 나왔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형님 댁 컴퓨터도 잠깐 살펴봐도 될까요? 그냥 5분이면 돼요. 아주 간단한 절차예요. 어머, 그래 우리 집
컴퓨터가 좀 오래돼서 안 그래도 걱정이었는데 잘 됐네. 그럼 한번 봐줘. 동서, 나는 일부러 더 활짝 웃으며 그녀를 나의 서재로 이끌었다. 나의 투기장으로 서재 안에 들어선 유리에 눈이 순간 번뜩였다. 그녀의 시선은 서재 한쪽에 놓인 나의 그 엄청난 사양의 컴퓨터에 고정되었다. 어머, 형님, 컴퓨터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 형님께서 이런 고사양 컴퓨터로 보통 뭘 하세요? 인터넷, 쇼핑.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비아냥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아, 그거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우리 남편이 게임한다고 사놓은 거의, 요, 저는 뭐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세요.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묻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증거를 찾아냈다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컴퓨터의 모든 기록을 스캔하고 분석하는 특수 장비일 터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나의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는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형님,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쫓고 있는 그 전설의 해커 하데스, 그의 마지막 흔적이 바로 이 집 어딘가에서 발견되었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그녀가 내게 결정타를 날리려 했다. 혹시 형님께서 저에게 숨기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평범한 주부가 사용하기에는 이 컴퓨터 사양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말이죠. 당신이 바로 하데스 아닌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든 USB를 컴퓨터의 포트에 꽂으려 했다. 그녀가 이기는 듯했다. 내가 모든 것을 들키고 패배하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아주 차갑고 조용하게 속삭였다. 넝써 그걸 꽂는 순간 동서의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정말 괜찮겠어요. 나의 그 섬뜩한 한마디에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녀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의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나의 그 서늘한 경고에 동서 유리에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공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나의 그 여유로운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이 무슨 헛소리예요, 형님. 그녀가 애써 태연한 척 하며 말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고졸 출신 주부가. 겁도 없이 그녀는 결국 이성을 잃고 자신의 오만함을 선택했다. 그녀는 내가 그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녀는 나를 비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그 USB 스캐너를 나의 컴퓨터 본체에 딱 소리가 나게 꽂아 넣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형님. 아니, 하데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나는 웃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번쩍 하더니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그리고 잠시 뒤 화면 한가운데에 초록색 글씨로 된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함정에 빠진 것을 환영한다. 차유리 박사. 유리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이게 뭐야? 화면에는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다. 네가 찾는 하데스는 바로 나다. 말도 안 돼.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나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했다. 동서, 내가 말했다. 동서가 한 가지 아주 큰 착각을 한 게 있어. 나는 동서처럼 똑똑한 박사님과는 달라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동서 진짜 고수는 학위나 직함으로 말하지 않아. 오직 실력으로만 말하지. 나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동서가 방금 꽂은 그 USB 그걸 내 컴퓨터에 꽂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스캐너가 아니게 되었어. 그건 내가 미리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에 감염되어 역추적 장치로 변하게 된 거야. 뭐라고? 다시 말해. 동서의 그 잘난 보안팀이 나의 컴퓨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동서의 노트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말이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의 메인 모니터 화면에 새로운 창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창들 안에는 바로 동서 유리의 노트북 안에 있던 모든 비밀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해외 경쟁사, 미팅,
보고서, 기술, 유출, 계약서, 비자금, 리스트, 그녀의 모든 범죄 기록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내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어. 내가 차갑게 말했다. 대체 동서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데스를 찾으려 했을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아니, 그건 거짓말이었지. 동서는 두려웠던 거야. 혹시라도 하데스가 동서의 그 더러운 비밀을 먼저 알아채고 세상에 폭로할까 봐. 유리의 얼굴이 이제는 공포를 넘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뽑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아, 그리고 동서,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는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방금 그 모든 증거, 파일들은 동서의 회사, CEO와 감사팀, 그리고 국정원 산업기밀 보호센터의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었어. 아주 친절하게도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아마 지금쯤이면 모두들 아주 재밌게 동서의 그 비밀 장부를 읽고 계실 거야. 안 돼. 유리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녀의 지식과 명예, 그리고 그녀의 인생 모든 것이 내가 설계한 이 완벽한 함정 속에서 산산조각 나 버린 것이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나의 남편 준영 씨와 시동생 서준이가 들어왔다. 그들은 내가 미리 연락하여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달려온 터였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유리와 그 옆에 차갑게 서 있는 나, 그리고 모니터 위에 떠 있는 끔찍한 증거들을 보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형수님, 이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의 승리는 완벽했다. 내가 그토록 무시당했던 고졸 출신의 평범한 주부 이지혜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연구원 차유리 박사를 그녀의 오만함과 위선을 무기 삼아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이다. 나의 통쾌한 복수극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서히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의 서재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은 한 편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과도 같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동서, 유리,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남편과 시동생, 잠시 뒤 들이닥친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 유리는 산업 스파이 및 국가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도 현실을 부정하는 듯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단 몇 분 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녀의 몰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연구팀장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 그녀를 잡은 것은 국정원이 아닌 전설의 해커 하데스였다.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 위선적인 모습과 탐욕에 분노했다. 그녀는 재판에 넘겨졌고 그녀가 경쟁, 업체에 팔아넘긴 기술이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이 인정되어 결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그 오만한 혀로 스스로의 무덤을 판 셈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 가족에게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며칠 뒤 시동생 서준이가 아주 무거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제 아내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그녀의 오만함을 미리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형수님께서 그동안 제 아내에게 그런 무시를 당하고 계셨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아니야, 서방님,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몰랐던 그녀의 다른 모습을 서방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그 역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다. 바로 나의 남편 준영 씨와 마주해야 하는 시간. 그날 이후로 그는 나를 어렵게 대했다. 그는 내게 화를 내지도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복잡하고 미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혼란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나는 그를 거실로 불렀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응, 나한테 화 안 났어요. 와라니, 내가 당신을 속였잖아요. 평범한 주부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고졸 출신인 척 당신은 배신감을 느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배신감 같은 거 없어.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그리고 미안했을 뿐이지. 뭐가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거. 나는 내가 당신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당신 안에 얼마나 큰 세상이 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어. 당신의 그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거지.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의 그 진심 어린 사과에 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다. 내가 왜 대학을 포기해야만 했는지, 내가 왜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또 다른 세상을 살아야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 사실을 당신에게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나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차오르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나를 아주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었다. 그래서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내 아내가 그냥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다. 이거지. 그의 그 장난기 어린 위로에 나는 결국 시리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당신 정말 자랑스럽다. 이지혜. 그의 그 한마디에 나는 나의 모든 과거를, 그리고 나의 모든 상처를 용서받는 기분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깊고 단단한 믿음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나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국정원, 사이버, 안보, 센터에서 온 것이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케르베로스 사건, 당시 나의 경이로운 해킹 실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게 아주 비밀스러운 제안을 해왔다.
이지혜, 아니 하데스님, 저희를 도와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내게 국정원의 비공식 특별 자문위원 자리를 제안했다. 나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것이며 나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국가적인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내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다. 나의 재능을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기지 않고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과 나라를 지키는 비밀 요원으로서의 삶, 그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고졸 출신의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어둠 속의 수호자 하데스가 된 것이다. 그날의 사건 이후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또 행복했다. 나는 여전히 전업주부 이지혜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마음속에는 과거와 같은 자격지심이나 숨겨진 아픔 따위는 없었다. 나의 남편 준영 씨는 그날 이후 나를 더욱 더 사랑하고 존중해 주었다. 그는 가끔 나를 우리 집 슈퍼히어로라고 부르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우리의 사랑은 모든 비밀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더 단단하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의 또 다른 정체성, 하데스로서의 삶 역시 계속되었다. 나는 국정원의 비공식 특별 자문위원이 되어 집 안의 서재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나는 나의 능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수많은 해커 조직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해커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재능을 나라를 위해 쓰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였다. 나의 삶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낮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평범한 주부로, 밤에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비밀 요원으로 나는 나의 그 두 가지 삶 모두를 사랑했다. 나는 국정원에서 받는 높은 급여를 그냥 쌓아두지 않았다. 나는 그 돈으로 아주 작은 재단 하나를 만들었다. 재단의 이름은 지혜의 꿈 장학금. 그 장학금은 과거에 나처럼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과학, 기술 분야의 여고생들을 후원하는 일에 쓰였다.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하는 날이었다. 나는 수많은 지원서들 속에서 한 아이의 사연에 눈길이 머물렀다. 그 아이는 지방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아픈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요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다. 그녀의 꿈은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여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학에 갈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야 할 처지라고 했다. 나는 그 아이의 사연 속에서 나의 20살 시절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아이를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대학 졸업까지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꺾였던 꿈이 이제 다른 아이를 통해 새롭게 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저녁이었다. 우리 집 부엌은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쳤다. 나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간을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이거 너무 어려워요. 초등학교 2학년인 딸 하늘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울상을 지었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문제지를 들여다보았다. 복잡한 도형 문제였다. 자, 하늘아, 이렇게 생각해봐. 이 큰 네모를 작은 세모, 네 개로 나누어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선을 이렇게 옮기면 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고 재미있게 문제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하늘이는 금세 내 말을 알아듣고 문제를 풀어냈다. 아하, 알겠다, 엄마. 최고. 나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환하게 웃었다. 바로 그때였다.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나의 노트북에서 삐빗 하는 아주 짧고 특이한 알림음이 울렸다. 그것은 나와 헬리오스 그리고 국정원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최고 등급의 비상 호출 신호였다. 나는 아이들을 먼저 재우기 위해 서둘러 저녁 식사를 차렸다. 남편 준영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단란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나는 조용히 서재가 아닌 부엌 식탁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헬리오스가 보낸 긴급 메시지가 떠 있었다. 국가 전력망 만약 저것이 마비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암흑에 빠지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멈추게 될 터였다. 나는 헤드셋을 꼈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나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는 나의 또 다른 삶을 이제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 여보, 나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요. 금방 끝낼게요. 나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나의 눈, 앞, 모니터 위로 수만 줄의 코드들이 다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의 이 두 개의 세상을 모두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 두 손으로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켜낼 것이다. 나의 이름은 이지혜. 나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어둠 속의 수호자 하데스다. 이곳이 바로 나의 집이자 나의 전쟁터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소중하게 읽어본답니다. 다음 주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